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유기찬 영문법. 자, 오늘은 제2장 구와 절, 단문, 중문, 복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와 절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1장 강의의 마지막에서 복습을 조금만 하고 오늘 2장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쪽을 펴보실래요? 자, 문법교재 13장을 보시면은 품사의 문장 속에서의 변화, 다이어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번 1장 강의에서는 팔품사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팔품사, 특히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등등 있었는데 특히 명사는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주목보,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하고, 그 다음에 형용사는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죠? 명사를 수식하고 보호로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부사는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동사, 형용사, 자기 다른 부사 수식, 가끔 문장 전체를 수식할 때도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명사, 형용사, 부사, 그 역할, 그리고 명사구, 명사절, 나왔었죠. 구절, 그 다음에 형용사구, 형용사절, 부사구, 부사절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의 명사구랄지 명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히 명사, 형용사, 부사를 이 개념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그런데 지금 오늘은 잠깐 마지막으로 곁들여서 복습을 좀 할 거는 품사가 문장 속에서 변화를 합니다. 다이어라고 하죠.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품사로 하나만 정해져 쓰는 것이 아니고 문장 속에서 품사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딩을 많이 해보면 이게 명사로 쓰이는지 동사로 쓰이는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 공부 따로, 문법 공부 따로, 리딩 공부 따로 하지 마시고 단어는 단어대로, 그 다음에 문법과 리딩은 같이 함께 병행하는 게 대단히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잠깐 이 단어들을 보면 보울드라는 단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널빤지로 많이 알고 있죠. 블랙보드, 화이트보드 할 때. 근데 하수가다, 탑승하다. 폴딩 패스라기도 하고, 보딩 하우스가 하숙집이에요. 이렇게 동사와 명사일 때 그 역할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 그 다음 이번에 센텐스도 판결하다 많이 씁니다. 플랜트, 공장 심다. 파워 플랜트, 뭘까요? 힘 있는 식물? 조금 유치하죠. 힘, 공장, 동력을 발전시키는 공장. 그래서 발전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 발전소, electric, power plant, nuclear power plant 하면은 핵발전소. 이렇게 다양해서, 물론 신다도 있고요. will, 의지, 유언장 많이 쓰이죠. fine, 훌륭한 쓰이는데요. 벌금이란 뜻도 있고요. 훌륭한은 많이 쓰이지만 벌금, fine. mean, 야비한 많이 씁니다. strike, 파업이란 뜻도 있고요. read는 이끌다지만 read, 나부로도 쓰이죠. 명사로 쓰이면 주목보 역할을 할 것이고, 동사로 쓰이면 시제가 쓸 것이고, 거기다 이제 to랄지 ing, ed 붙이면 부정사, 동명사, 분사, 준동사로 쓰이는 것이겠죠. fork, where, round, book, hard, 굉장히 많이 들은 단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자, but, 뭐뭘 제하고 뜻도 있는데 전사할 때는 novel, 신기한도 있습니다. novelty, 진기한 거, 신기한 거 할 때 소설만 알고 있으면은 그거는 아직은 기초 단계라고 봐야죠. seasoning이라고 그래요. seasoning. match, fast, store, objection 할 때 반대해야 될 명사형은 objection을 씁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목적일 때는 object를 쓰게 되죠. 여기 액센트 다르죠. object와 object 할 때. 액센트를 따라서 액센트가 앞에 있으면 명사, 액센트 뒤에 있으면은 반대하다는 동사. spring, sound, 건전한 데 있고요. pretty, hide, 가죽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can, 깡통,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깡통도 있잖아요. 우리 can 음료 같은 거 할 때 말이죠. present, 선물, 현재, 참석하다, 정말 많이 쓰이잖아요. where, fair, 전시에 많이 쓰입니다. 2번, 균등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이 소홀히 되기 때문에 리딩도 안 되고 문법도 안 되는 것 같고 품사도
자꾸 혼동되고 말이죠. 그러니 나중에 문법 싫어지고 리딩도 싫고 단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죠. rest 남은 시다 있고. 자, 지난번에 짤방에서는 퀴즈를 냈었는데요. 다 같이 한번 I can, can. 자, 필요하신 분은 메모해 두세요. I can, can 뭘까요? 아니 어떻게 can이 3개나 쓰일 수 있지? 예,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처음에 can은 조동사 할 수 있다는 조동사고, 두 번째 can을 딴다, 깡통을 딴다는 동사로 쓰인 본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 다음에 관사가 앞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명사죠. can 깡통이죠. 깡통을 딸 수 있다는 뜻입니다. can을 딸 수 있다. I can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문장 좀 억지스럽긴 합니다만은 다이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니까 앞으로 여기는 30개의 예를 들어놨는데 모든 단어 가령 수업 영어 뭐 중등부 고등학까지는 한 5,000에 7,000개 정도 나오고 대학생들 대학원 가면 한 2만 개 넘고 뭐 이 정도인데 물론 이제 우리는 전문 영어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10,000개에서 20,000개 거의 모든 단어가 다이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럼 다이어를 다 암기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다이어를 다 암기하겠습니까? 문장 속에서 구별하는 거죠. 다만 그럼 우리는 뭐냐?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명사인지 형사인지 동사인지 부사인지를 적어도 알고 가자. 그게 제 1장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꼭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2장 본격적으로 2장을 들어갑니다. 자, 2장은 조금 그 진도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송합니다. 오늘은 한 20분 전후 정도 좀 짧게 끝내려고 합니다. 어쨌든 장별로 구별해서 본방을 찍고 있기 때문에요. 자, 2장 구화절인데 이거는 실은 접속사 편에 가면 12장 접속사 편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아니 웬 구화절 단문 중문 복문이란 말 왜 이게 접속사와 연관되는가? 자, 기본적인 설명만 하고 오늘은 마칠 건데요. 아마 단문, 중문, 복문이란 말도 좀 생소한 용어일 겁니다. 구화절이란 말은 많이 들어본 거죠. 자, 구라는 거는 단어, 단순히 두 개가 아니라 두 단어 모여서 명사, 형사, 부사처럼 쓰일 때 구라는 용어를 쓰죠. 단순히 단어 두 개가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적어도 단어가 두 개 이상이 구다. 단어 그 단어가 주어 동사로 되어 있을 때는 절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절이란 것도 문상 속에서 명사절, 형사절, 부사절을 칼할 때. 자, 또 나오잖아요. 팔품사에서 명사, 형사, 부사란 말이 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명사끼리 모여 있는 것은 명사절이란 말을 안 씁니다. 명사절 그거는 주목부 역할을 할 때 단어가 여러 개나 주어 동사 있는 것 주목부 역할을 할 때 명사고 명사절 용어 쓴 거죠. 형사구 부사절. 자, 지난번 1장에서 혹시 조금 그게 헷갈리면은 다시 한번 복습 꼭 해 주시고요. 자, 구의 종류를 보면은 명사구가 바로 부정사의 명사형법도 있고 보통은 동명사도 있지만 부정사의 명사형법 명사구라고도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to swim in the river during the summer vacation is fun. 자, 전체 덩어리가 명사처럼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죠? 수영하는 것은 은는 이가 주어 역할. 이게 명사구라는 거예요. 명사끼리만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인 전치사 있고 수행 동사도 있고 during 전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명사끼리만 모여 있는 것이 명사구나 명사절이 아니라는 사실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여기서 혼동되니까 뒤에 가서 영문법이 복잡해지고 싫어지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다시 한번 주목부 역할하는 것, 그럴 때 명사구. 그 다음에 여기는 목적 역할이죠. 수영하기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비동사 나오면 보호죠. My hobby is까지만 쓰면 불완전하잖아요. 나의 취미는 이다.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뒤에 투이야가 보호로 쓰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명사구 주목부 역할을 하잖아요. 주어 역할, 목적 역할, 보호 역할. 거기다 표시해 볼까요? 이건 전체가 주어 역할, 이거는 전체가 목적 역할, 이건 전체가 보호 역할이죠. 주목부 역할. 이게 명사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형사구가 나오는데 전명구란 말 기억날 겁니다. 전사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온다. 명사든 대명사든 동명사든. 그래서 전명이 하나의 구를 이룬다. 그래서 이름하에서 조금 기억하기 쉽게끔 전명구다. 이름이 성이 전씨고 이름이 명구다. 그래서 전명구다. 저희 어려서는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라고 지난번 1강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형용사처럼 명사 수식한다. 거의 그렇습니다. 이 형용사구라는 것은. 자, 물론 보호로도 쓰긴 한데 대부분 명사 수식한다. 잊지 마시고요. 명사를 수식한다.
자, 예문 보면은 the building on the hill is outskirts. on the hill이 빌딩을 수식하고 있어. 언덕 위에 있는 빌딩이 우리 학교다. 자, on the hill이 형사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형태는 용모를 나타내는 말, 뭐 색상을 나타내는 말도 아니지. on the hill이 전명구 구조 단어가 여러 개 돼 있고, 자, 형사처럼 명사 수식하니까 이게 바로 on the hill이 형사구라 한단 말이죠. 형사구, A구라기도 하고 adjective phrase. 그래서 on the hill이 마치 무슨 높은 빌딩, 화려한 빌딩 이런 것처럼 진짜 형사처럼 쓰인다. 그다음에 the tree in the garden is made for. 자, 정원에 있는 꽃이 나무가 단풍나무다. in the garden도 역시 형사구다. 그래서 명사 수식할 때 in the garden은 형사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부사구.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전명구입니다. 그런데 마치 부사처럼 동사, 형사, 다른 부사 수식한다. 주로 동사, 형사 수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그 예문을 보면은 The sun rises in the east. 동쪽에서 떠오른다. 동사 수식하잖아요. 이게 전명구라는 겁니다. 여기 부사 없어요. 전치사, 명사가 돼 있죠. 부사끼리 여러 개 난 곳은 부사구란 말 쓰지 않습니다. 부사처럼 동사 수식한다. I go to school on Sunday. 학교에 간다. 교회 간다. 일요일에 간다. 전부 다 동사 수식하고 있고 I met her in the park. 공원에서 그녀를 만났다. 공원에서 결국 만났다. 동사 수식한다. 그래서 부사구란다. 잊지 마세요. 이 전명구가 거의 문장을 길게 하는 주범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1강의 설명했는데 전사 앞에서 가로 닫고 전사 명사 끝나는 다에서 가로를 닫고 리딩 문장을 보면은 전명구를 전부 다 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만 남는 수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문장이 간단해지는 겁니다. 거의 전명구가 들어가고 뭐 관계대명사, 형사절 나오고 부사절 나오니까 문장이 길어지고 싫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실은 전명구는 거의 수식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명구 잊지 마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 절이란 말은 cause라고도 하는데 주어 동사에 있을 때. 그런데 주어 동사가 단순히 있는 것만이 절이란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 동사에 있는 게 명사처럼 형사처럼 부사처럼 쓸 때만 절, 명사절, 형사절, 부사절일 때만 이 절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단문, 중문, 동문이라는 용어를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용어인데 의외로 이 용어가 많이 학생들이 조금 생소한 단어 그런 문법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주 쉽습니다. 자, 잠깐 보세요. 단문은 주어 동사만 있는 것. 이거는 명사군이 명사 이런 말 쓸 수가 없게 주어 동사 뭐 주어에 부속된 말이다 그래서 주어에 부속되는 말 술부 술어는 서술한다고 그래서 동사라 되는데 술부 그래서 이런 걸 단문이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 중문이란 말 자, 이렇게 이해하면은 훨씬 더 저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중문이란 말은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 단문과 단문이 등위 접속사 연결될 때 자 등이란 말은 대등한 위치라는 뜻입니다. 대등한 위치 주로 and, but, or 정도 한 3개 정도 접속사 편에 가면 그래서 나온다는 겁니다. 접속사가 등위 접속사는 한 10개 내야 되는데 3개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단문과 단문이 대등한 위치로 연결될 때 중문이란 말 쓴다. 대등한 동등한.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나는 소녀이고 너는 소녀이다. 대등한 관계. 그는 의사이고 와이프는 널스이다. 간호원이다 할 때 서로 대등한 관계. 이걸 중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자란 말은 또 중복된다의 중이에요.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요. 중복된다는 뜻입니다. 중복되잖아요. 단문과 단문이.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문인데, 이 복문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제 접속사에 가면은 이게 왜 중요한지가 나오는데, 이 복문의 개념을 모르면은 역시 문장이 길어지고, 명사절, 형사절, 부사절, 무슨 종속절, 목적절, 헷갈리는 말만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잘 듣고 나서 나중에 12장 접속사 편에 가서 본문을 들으시면 훨씬 더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여기 종속 접속사가 나오는데 종속 접속사는 접속사가 좀 여러 개 나옵니다. 한 30개에서 한 40개 정도 나오는데 말 그대로 종속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한 용어를 여기서 쓰는 겁니다.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주절 종속절한 말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말인데 학생들이 그 말이 헷갈리는 거죠. 저희들도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주절, 종속절은 많이 들어보는데 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거기서 이제 자꾸 혼동되고 영어가 싫어지고 문법도 싫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거죠. 자, 주절과 종속절에가 바로 이 세 가지 나옵니다. 명사절, 형사절, 부사절. 이런 거는 강의를 아마 조금 처음 들어보는 걸 겁니다. 반드시 종속절에가 명사, 형사절, 부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두시면은 문법 전체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명사절을 봐볼까요? I know that he is a doctor. 자, 명사절이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자,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가 의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자, 대절이 몽땅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이거 명사절이란 말이죠. 이게 명사절 목적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know라는 타동사의 목적 역할입니다. 표시하면서 해도 좋고요. 전체가 목적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절이죠. 주어동사 있으니까 절은 절인데 목적 역할을 한다. 주어 역할도 가능하고 보호 역할도 가능하고 그래서 목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절이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지금 목적의 역할을 했는데 접속사 편을 주어 역할, 보호 역할 나오죠. 주어 역할, 대절이 주어 역할하면 가주 쓰잖아요. 됐죠? 이게 대절. 자, 그런데 이 대시 종속 접속사입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시, 자, 오른쪽에 거기 메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대세 기본적인 것을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 자, 반드시 필기하시면서요. 대신 기본 세 가지가 있는데, 지시대명사, 이걸 누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That is my book. 이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시대명사만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다이어를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것도 단어가 품사에 따라서 단어가 뜻이 변한다는 겁니다. 접속사 할 때는 뭐뭐라는 것. 컨정션이라고 그러죠. 보통은 접속사 사전에 찾아보면 컨정션 해가지고 분명히 CONG 나와가지고 해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뭐라는 것, 뭐뭐이라고 뭐뭐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접속사 할 때 볼 때 이 that은 앞 문장과 뒷 문장을 I know라는 문장과 he is rich라는 문장을 서로 접속을 시키고 있다. 그런 뜻이죠.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서로 접속시키고 있다. 그다음에 관계대명사는 이제 그리고 그것이라는데 이거는 관계대명사 13장 편에 가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접속사 that과 관계대명사는 또 다른 겁니다. 이 구별은 절대로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자꾸 어렵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성질 나죠. 이제 좀 화가 나죠. 뭐 대신 뭐 접속사를 했다가 관계대명사를 한다고? 자, 조금 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지라도 좀 참고 꾸준히 따라와 보세요. 나중에 이 문법을 차근차근 조금 쉽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한 번만 이해를 해두면은 나중에 반복하면은 두고두고 그 말했구나.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셔야만이 이 강의를 듣는 목적이 있는 거죠. 제가 오랜 동안 한 5년 정도를 강단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 지금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꼭 해야 됐다고 생각한 것은 너무나 이런 용어들, 아니 어떻게 대시 접속사 관계대명사라는 용어를 쓰는가, 이것을 너무나 아이들이 학생들이 너무나 혼동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것이 학생들이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동영상 강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문법 때문에 힘든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자라고 이 동영상 강의를 실은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예문 다시 한번 보면은, 자, 그래서 I know that he is 이 that이 앞쪽 문장과 I know라는 문장과 he is doctor라는 것을 접속시키는 that 뭐뭐라는 것. 그럼 왜 이게 종속이냐? 자,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어느 게 종속절이고 종속절입니다. 이게 주절인데 이 종속 접속사 가 있는 쪽, 그쪽으로 가 있는 쪽, 오른쪽에 가 있잖아요. 그가 의사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해석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시 가 있는 쪽, 접속사 가 있는 쪽을 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절이다. 자, 형사절 보면은 일단은 관계대명사는 오늘 뭐 설명을 길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관계대명사를 형사절, 이 관계대명사절이 형사절이라는 것을 아는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에서도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자, 이것은 책인데 내가 어제 샀던 책이다. This is the book which I bought yesterday. 자, which도 that으로도 바꿔 쓸 수 있죠. 관계대명사죠. 이 which나 that은 and it입니다. 실은 and it. 관계대명사, 접속대명사라기로 하죠. 어쨌든 which 이하가 해석을 해보면 더 북 선행사라고 그러죠. 내가 어제 샀던 책, 재미있는 책, 어려운 책,
그 다음에 두꺼운 책, 뭐 얇은 책, 마치 형용사처럼 위치 이하가 절이잖아요. 주어 동사 있는데 형용사 없습니다. 형용사 없는데 형용사절이란 말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명사는 수식하니까 형용사절 안 쓰구나. 관계대명사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또 설명하기로 하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and it으로 쓸 수 있고, 뭐,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에서는 이런 용법도 나오는데, 자, 아무튼 형용사절, 거의 형용사절은 관계대명사절입니다. 관계부사나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을 대표를 이루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부사절 예를 들어보면은, he can buy the house because it's pure. 자, 그가 집을 살 수 없다. 그가 하나이기 때문에. 자, because가 접속사인데, 자, 접속사를 어떻게 종속절, 어떻게 구별한다고 해석을 해보면은, 그 종속 접속사 가 있는 쪽의 절이 종속 접속사.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 끊어줘야 되지. because가 앞쪽 문장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뒤쪽 문장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because 이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인이 집을 살 수 없다고 그럴까요? 조금 억지스럽긴 하나. 종 때문에, 그 가난하는 종 때문에 주인 집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종속절, 이거를 주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종관계. 그래서 복문이란 말도 쓰는 것이고, 주종관계, 종속절, 이거는 이유부사절. 이거는 앞에 나오는 he can buy the house가 buy의 목적어죠. 그래서 이미 목적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어 들어갈 이유가 없죠, 지금. 그래서 because는 따로 독립적으로 쓰는 겁니다. 문장 앞에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처럼 역할하는 거죠. 그래서 부사절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부사절. 이유부사절이란 뭐, 이유부사절, 조건부사절, 양보부사절 들어봤을 겁니다. 다시 한번, because 이하는 없어져도 문장이 성립이 되잖아요. 종속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치 이해라는 종 때문에 집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종속 접속사, 종속절, 부사절, 이유부사절, 복문. 됐죠? 그 다음에, 그는 행복하다.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가난하지만, 가 있는 쪽이 종속절, 양보부사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I'll go on a picnic if the weather is fine. 날씨가 좋으면, 식품 가겠다. 이라면 조건부사절이죠. if 이하 없어져도 성립되잖아요. 조건부사절. 없어져도 된다. 마치 부사처럼 문장 전체 수식한다. 자, 그런데, 자, 그 퀴즈. 자, 거기 보면은 if가 뭐뭐인지 아닌지 갈 때는 무슨 절일까요?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if I don't know if he's a spy. 그가 스파이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만일 그가 스파이라면 모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가 스파이인지 아닌지 모른다. 을를 스파이인지를 아닌지를 모른다. 명사절, 종속절. 이건 명사절이 됩니다. 목적이니까. 조건부사절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답에다가, 자, 이거는 명사절이라는 거죠. 정말 기본이잖아요. 아주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하기 쉽거든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조금 똑똑하거나 조금 이해가 빠른 학생들은 오히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보다도 더 문법을 잘하는 학생도 많고, 더군다나 고등학생 중에서도 아주 똑똑한 학생들도 이거를 모르는 학생도 많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자, 이제 복문이란 말만 설명하고 벌써 25분을 향해서 가는데요. 자, 아까는 중문이란 말은 중복됐다고 여기도 복이란 말 나오네요. 그러니까 중복됐다는 뜻입니다. 복문. 우리 거기 단수 복수할 때 그 복자를 쓰는 거죠. 우리가 무슨 복이 들어온다. 그 복하고는 한자 말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중복된다. 그럼 뭐가 중복된가? 단문과 단문이 중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아까 중문은 뭐라고요? 단문과 단문이 대등한 관계를 때는 중문이라고 그러고, 단문과 단문이 주종관계, 종속 접속사로 연계될 때는 복문, 주절과 종속절이 성립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게 종속 접속사 명사절이 대표적인 것이 되시고요. 이유부사절, 시간부사절, 양보부사절, 조건부사절, 접속사에서 그때 많이 나오죠. 접속사 한 20-30개 나오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속사하고 실은 단문, 중문, 복문이 다 관련돼 있고요. 특히 부사절에 가면은 이 부사절을 또 구로 바꿔 쓰는,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꿔 쓰는 것. 우리 거기다가, 자, 이거 하고 마치겠는데요. 자, 내가 퀴즈를 하나 더 낼게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복습을 정하겠습니다. 퀴즈 특. 자, 부사절을, 죄송합니다.
자, 퀴즈 2를 하고요.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꿨을 때가 있습니다. 자, 표시해 보세요. 부사절을 부사절로 바꿨을 때가 있는데 어떨 때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는가? 좀 어렵죠? 자,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한테 뭐 일부러 조금 나중에 조금 더 문법에 좀 참여를 더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오라는 점에서 지금 답을 말을 해도 잘 모를 테니까 나중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조금 호기심을 갖도록 관심을 갖도록 좀 유도하기 위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들어보시고, 이거는 답만 가르치게 되면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뀌는 것은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어렵죠 또.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사절도 모르지, 부사구도 모르지, 구와 절도 모르지, 명사, 형사, 부사 역할도 모른 데다가 분사, 분사절, 분사구문을 설명하니 학생들이 대부분 중등부 2학년 3학년 때 가면은 문법을 넣기 시작합니다. 영어가 싫어져 버린 겁니다. 상위권 학생들도 문법 포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문법 틀리는 문제 골라라 하죠. 그걸 기계적으로 이제 암기해서 푸는 어떤 원리나 원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수능에서는 문법 문제가 뭐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은 옛날에 세 문제씩 나왔는데 지금은 한 문제 정도, 두 문제인가 한 문제가 나오죠. 한 문제 정도 나오죠. 내신에는 문법은 수도 없이 나오고요. 문법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또 배워두면 평생 잊지 않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할 테니까 분사구문도 실은요 절과 구의 문제로 들어가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아무튼 판서 강의를 하면은 재미난 강의를 많이 할 수 있는데, 판서 강의도 많이 해봤는데 그게 그렇게 동영상 강의에서는 판서 강의가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현장 강의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장 강의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으면 언젠가는 사무실을 따로 얻어서 현장 강의도 다시 한번, 평생 현장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좀 동영상으로 좀 널리 전국에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조금 여러분 도움 되시면요 꼭 구독해 주시고요, 교재 구입해 주시고 널리 친구들한테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는 3장 문장의 오형식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